자, 이게 텐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제3제 정장인데요. 이게 반쪽짜리 중텐트로 간다. 뭔가 창당을 했는데 빠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불참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서 텐트긴 텐트인데 그것도 중텐트인데 반쪽짜리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실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있죠. 그 신당의 이름은 새로운 미래였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탈당파 3인방으로 꼽히신 분이 있었어요. 김종민, 조응천, 이원우고요. 미래대연합이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요 두 어떤 신당 조직이 합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 합쳤어요. 근데 이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에 제시했던 새로운 미래가 됐습니다. 근데 합쳤는데 가보세요. 새로운 미래 출범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2명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두 분, 조응천, 이원욱 불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묻지마 통합을 거부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하고 먼저 얘기할까,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아주 지리멸렬한 논쟁의 시간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그 고민과 갈등의 지점이었고요. 어떤 비전과 가치가 없이 그냥 새로운 미래당에 합류하는 형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낙연 대표하고 하게 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전에 우리가 합의한 거는 이낙연 대표는 약간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인재위원장만 맡고. 근데 이낙연 대표가 있는 곳이면 그게 안 되겠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뭐 두 분 생각이 그러면 또 존중해야죠. 5분 다 함께 하시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오시냐. 저도 온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불참 통보를 하시고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렇게 저희는 당혹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아니,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이 탈당파 세 분과 이낙연 전 대표 만든 신당 뭐 같이 손잡고 또 새로운 당으로 합당을 하거나 만들 거다, 이게 다 예상을 했었는데 두 분이 빠졌어요.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거는? 우선 뭐 이제 그 이낙연 신당을 제외하고는 조응천, 이원욱, 정태근, 박원석, 김종민 이 5분의 논의 속에서 아마 크게 보면 조응천, 이원욱 두 분과 나머지 3분의 의견이 그동안에 많이 좀 대립각을 지니고 있었던 게 이번에 표출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형식적으로 당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낙연 신당의 실체를 실제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뒤로 물러나 있더라도 실질적인 주인과 장악력은 이낙연에게 있다. 대표 이런 걸 안 맡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대표가 됐죠, 이번에. 공동 대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맡든 안 맡든 실제로 이 당은 통합된 이원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당에 들어가는 순간 이 당의 실질적인 오너는 이낙연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좀 셌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소하게 보입니다만은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는 것을 개미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좀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개혁을 썼다, 뭐 이런 또 민주당 안에 강성 지지자들은 개미친당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낙연 새로운 미래 쪽의 지지자들은 결코 그 당으로 당명을 하는 것은 결사 반대다. 즉 실제로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개혁 미래당으로의 통합된 당명을 갖고자 했던 조응천, 이원욱 의원의 입장들이 좀 묻히게 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낙연 신당은 이낙연을 제외하고는 다 출마 자원이라기보다는 당직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부담이 돼요, 이낙연 대표에게도. 또 이석현과 뭐 최성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혁신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고민도 저는 없잖아 있었을 것인데 실질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빅텐트를 위해서는 이 작은 차이들을 스스로 극복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안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합쳐서 그 이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당하고도. 그리고 또 하나는 조만간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준석 신당, 즉 개혁신당보다
새로운 미래가 지지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 예. 양당이 공천 파동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보면 저쪽은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지 않음으로써 이 탈당 도미노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 이쪽은 머지않아 그런 말하자면 친노 친문 간의 갈등이라든지 예. 또 그런 것들이 비명계의 갈등 속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원욱, 조홍천 두 분이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민주당을 나와서 미래 대연합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었고 당 형태로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합쳤는데 그 합친 새로운 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소속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이분들은 과연 앞으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짝 전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5분 사이에 의견 통일이 안 됐다고 그래요. 두 분은 우리가 이준석 신당 쪽과의 통합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이원욱, 조홍천 두 분은 그런 뜻이죠. 예. 또 다른 두 분은 아니다 우리가 야당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야당 측인 이낙연 신당과 하는 게 먼저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대통합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기환 교수님, 그러면은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열리는 겁니까? 그럼 현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통합의 방식과 경로를 놓고 예. 이견을 노출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텐트 구축 과정에서 어쨌든 이탈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응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경로를 고민할 걸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방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소위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한 새로운 선택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새로운 선택과 함께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하는 그 통합의 과정으로 가자. 정진환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 굉장히 한눈에 봐도 복잡해요. 지금 최근에 생긴 신당들을 무슨 계보처럼 정리해놨는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미래가 있고요. 미래 대연합이 있었고요. 새로운 선택이 있었고요.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많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 남아있다 지금. 이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예. 저는 그분들 중에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더니요.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낙연 패권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패권이요? 이게 패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어떤 제3지대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예. 결국은 이낙연 신당의 이미지 또 이낙연 신당에 있어서 이낙연의 패권이 관철되는 한 결국 제3지대 통합도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분들의 판단이 이번에 불참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텐트를 크게 치자 했는데 큰 텐트는커녕 중간 텐트도 지금 뭐가 제대로 안 쳐지는데 거기서 지금 패권 얘기가 오간다고요 지금. 텐트 아직 안 들어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군요 이렇게요. 예.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모습을 보고 정치권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거기는 계속 요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바라보면서 뭔가를 던지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군요. 일단 목소리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그건 싫으면 시집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냥 논리적으로 앞뒤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저희 연령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으면 시집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대중적인 언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돈을 깎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반정치 정서거든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먼저 3,400만 원 받으면서 한번 일해보면 어떻겠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거랑 같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갑자기 싫으면 시집가 이걸 가지고 좀 약간 언쟁을 비셨는데 이게 있는데 또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 주장으로 인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당의 대표가 정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다면 이번 메가서울, 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 발상은 그저 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팔도 사나이식 정치의 또 다른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정책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비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서울, 그다음에 경기북도 동시 추진 이거를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이다. 이게 또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김철영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을 많이 바라보면서 뭔가 비판의 화살을 계속 날리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네. 그 지금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싫으면 시집가라는 건요. 예. 정말 상당히 귀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맞상대는 이재명 대표인데 자꾸 이제 이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렇게 자꾸 이게 태클을 걸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그만 좀 하시죠. 뭐 약간 이 느낌입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 이준석 이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하는 이유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당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인데 개혁보수신당이거든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에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평가받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계속적으로 차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특히 또 개혁신당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 깨리기가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개혁신당을 창당하기 하루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창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묻혀버렸거든요. 그리고 창당하고 난 다음에 한 1, 2주일이 굉장히 국민의 관심을 끄는데 중요했는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팔도 사나이가 돼버렸습니다. 10년 초부터 굉장히 행보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팔도 사나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동훈 바람이 불어버리니 이준석 신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분위기를 띄워야 될 때 그걸 덮어버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악연이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보면은 그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2년도 정치 입문했기 때문에 벌써 한 11년 정도가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의도에 짬밥을 많이 먹었다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정치를 시작하니 내가 충분히 정책적으로 정체적으로도 차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분도하는 문제와 이번에 메가시티 서울을 키우는 문제는 약간 정책적으로 볼 때는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내가 한동훈 위원장 당신보다는 훨씬 더 여의도 정치, 여의도 문화에 익숙하고 정책적으로도 내가 우월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조혁신 변호사,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놔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요번에 김포 가서 이 목련꽃이 피면은 봄이 온다. 이거 사실 또 비판 좀 받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아니 그럼 당장 봄인데 이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냥 던지는 겁니까? 이런 반응도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선거까지 어떤 정책도 내놓고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실수가 발생하면 이준석 대표는 그걸 낚아채서 바로 또 비판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까, 그럼?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잊으셨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지금 그 말이 저 뒤에 행간에 숨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기현 대표만 제끼면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자리가 저기 국민의힘 여당 대표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런 그 아쉬움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자꾸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내가 드는데. 별일 없이 갔으면 내가 지금 총선을 끌고 가고 지휘하는 건데 이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네가 왜 이 자리를 갖고 앉아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마디로 끝냈잖아요. 싫으면 시집가라고. 이게 우리 때는 싫으면 시집가란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난 귀찮다. 나는 대응하지 않겠다. 야,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내 갈 테니까 당신은 계속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듣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나?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는 데는 뭐 구리, 김포 이런데 거의 뭐 굉장히 팬덤 비슷한 그렇습니다. 열광적인 사람들 모여 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편치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언제까지 저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뭐 실수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앞으로 남은 60여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주 전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마음은 뭘까요? 좀 이렇게 짐작이 되시는 어떤 지점이 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이준석 대표는 큰 틀에서 보면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내 것이다라는 이제 진지전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그 내가 밖에 나와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 아까 뭐 정진 변호 말씀하셨지만 계기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저 자리로 다시 그걸 복귀할 수 항상 있고.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그러니까 두 개의 시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제 그런 마인드는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대만에 가서 대만 사람들이 본토 광림을 외치잖아요. 메인랜드 차인드. 내가 지금 대만에 있지만 메인랜드 차이나도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수복해야 될 예.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만인의 마인드예요.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길게 보는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예. 실제로 단기 전에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선거에 지고 계속 갔을 때 자기 부담도 크지 않습니까? 뭐 보수 유튜브들 계속 마이너스 몇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승리 전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가지면서도 이게 안 먹히니까 예. 짜증도 내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했는데 또 옆집에 또 개혁미래당이라도 만드니까 그것도 신경 쓰이는 거고 자기 당에서는 현역이 적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마이크로직 측면에서 짜증이 많이 나는 거죠. 짜증이 좀 섞여 있다 마음에 이런 분석까지 곁들여졌습니다. 글쎄요, 뭐 저 모습이 얼마나 갈지 계속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